안녕하세요. 자, 인수분해의 뜻부터 살피고 문제풀이에 들어가겠습니다. 인수분해에서의 이제 인수라는 건 뭐냐면, 자, 우리 이런 형태를 많이 봤어요, 그치? 분배 법칙에 의해서 전개를 많이 해봤단 말이야, 그치? 전개되어 있는 것을 자, 전개되기 이전의 형태로 바꾸는 거, 그게 인수분해라고 합니다. 그럼 예전에 이제 뭘로 생각하면 되냐면, 요건 이제 제곱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그 역으로 돌리면 이게 뭐였지? 제곱근이야. 그 앞에서 배웠잖아, 그치? 이런 관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다라는 게 아니라 이런 관계, 거꾸로 관계. 오케이? 그 다음에 곱해진 어떤 수를 곱의 형태로 분리를 하는데, 그럼 이 곱해진 하나하나를 인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얘도 인수, 이것도 인수. 그럼 이 전체도 인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보자고. 그러니까 이거는 식인데, 이건 이제 수라고 하면은 이 인수가 뭐냐면은 수에 있어서는 약수라고 하면 되고, 얘가 이제 식으로 바뀌면은 이 언어가 여기 인수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와 약수, 식과 인수, 뭐 이런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됐죠? 인수분해 하나의 다항식을 두 개 이상의 인수의 곱으로 나타내는 것을 그 다항식의 인수분해라고 한다. 그러니까 수의 소인수분해, 뭐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인수라고 얘기하긴 좀 뭐하고 약수라고 알아들으면 거의 정확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자, 공통인수로 묶어서 인수분해하기. 어쨌든 인수분해는 뭐냐면 이제 곱의 형태를 찾는다 이거예요. 곱의 형태 찾기. 이게 이제 인수분해다라고 보면 돼. 그러면 가장 첫 번째로 곱의 형태로 찾을 수 있는 거는 뭐였다? 분배 법칙. 그래서 분배 법칙이야, 말하자면. 그래서 분배 법칙은 뭐야? 뭔가를 나눠주는 거 아니야? 그 녀석이 공통이었다 이거지. 그래서 공통인수로 묶어내기. 이게 첫 번째 인수분해 공식입니다. 알았지? 자, 두 번째는 이제 전개 공식을 응용한다. 어떻게 하면 돼? 완전 제곱식 있었잖아, 그치? 완전 제곱식을 전개해 봤잖아, 그치? 그 완전 제곱식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요런 것도 완전 제곱인데, 완전 제곱에다가 이렇게 숫자 곱한 거 있죠? 완전 제곱에다가 이렇게 숫자 곱하는 거, 이것도 완전 제곱식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이렇게 곱의 형태로 바꾼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이렇게 곱의 형태로 바꾼다. 이게 인수분해입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식이 완전 제곱인지를 미리 알면 굉장히 좋은데, 이거 이렇게 보면 돼요. 이게 완전 제곱이 되려면은, 잘 생각해보자. 자, 이렇게 봐. 그럼 인수분해를 했을 때 얘가 완전 제곱이니까 똑같은 어떤 두 개의 식의 곱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 어떻게 들어가? 여기 플러스 루트 b, 여기 플러스 루트 b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치? 맞죠? 맞잖아. 그러니까 그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차항이랑 상수항만 이제 구한다라고 생각하고 완전 제곱이 되니까 모양을 맞춘 거야, 대략적으로.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전개를 했을 때 x 제곱에 플러스 2의 루트 b에 x의 플러스 b다 이렇게 되고, 지금 여기서 보면은 ax랑 얘랑 같아야 되니까 이걸 어떻게 정리하냐면, 여기서는 이제 a는 2 루트 b인데 요거를 이제 루트를 없애기 위해서 제곱을 하면은 a의 제곱이 4 뭐가 돼요? b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됐지?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니까 a는 뭐가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b가 되고, 그 안쪽에 있던 이 4가 어떻게 되는 거야? 바깥으로 2로 나간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우리가 찾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니?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다? 지금 이 중간에 했던 이 녀석인데, 요거를 이제 어떻게 b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나 보자. b에 대해서 정리를 하니까 4분의 a의 제곱인데, 맞죠? 그럼 4분의 이거를 2의 이제 제곱, 어차피 a는 제곱으로 지수가 있으니까
4를 이제 지수에 의해서 이렇게 2로 바꿔준단 말이야. 자, 그럼 이제 해석을 다시 한번 해볼게. 이차항의 개수가 1일 때, 자, b라는 건 뭐냐면 요 a의 반의 제곱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알겠지? 이차항의 개수가 1일 때 상수항은 1차항의 개수의 반의 제곱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알았지? 자, 외워야 돼. 지금 이해는 한 거고 이제 암기만이 남았습니다. 오케이? 좋았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옆에 봐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는 인수분해 해라는 것은 개수가 유리수 범위에서 인수분해가 더 이상 안 될 때까지 인수분해한다 이거예요. 유리수 범위에서. 오케이? 그러니까 개수가 루트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야. 특별한 조건이 없다면. 그냥 일반적인 인수분해는 자, 개수가 다 유리수, 그러니까 분수 또는 정수가 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곱셈 공식을 우리가 지금 응용하고 있었으니까 완전 제곱 이용했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합차 형식을 한번 이용해 보는 거지. 맞지? 그 다음에 합차 형식이 아니면은 이런 공식, 어차피 곱셈 공식 5개밖에 없었잖아. 그러면 뭘 우리가 따져보면 끝나냐면 이런 형태. 2차항의 개수가 1일 때, 그러면 곱의 형태니까 일단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 그러니까 자, xx가 사이좋게 있고 뒤에 요 상수항이 될 만한, 한마디로 약수를 찾는 거죠. 그치? a, b 이렇게 해놓고 이게 1차항의 개수가 맞도록 얘를 정해주면 된단 말이야. 이렇게 하면 ax, 이렇게 하면 bx. 그러니까 a 플러스 b의 꼴은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했지? 그래서 얘를 좀 찾으면 어떻게 되냐? 자, 다항식을 인수분해 하여라. 그러면 여기 xx 써놓고 고불해서 3이 되면서 이제 각각의 합이 4가 되도록 이제 3의 약수를 적절하게 찾자.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알겠지? 오케이? 이건 다 그런 얘기니까 얘도 문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수분해의 뜻. 자, 이번엔 좀 특별히 여기 쉬운 문제를 한번 쭉 풀면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인수분해의 뜻을 알기 위해서 사실 전개의 이제 거꾸로 과정인데, 자, 보세요. 다음 식은 인수분해된 형태인데, 그럼 어떤 것을 인수분해 하였는가, 즉 곱의 형태로 만들었는가, 이런 얘기예요. 완전 제곱이니까 x 플러스 3 곱하기 x 플러스 3으로 곱의 형태로 인수분해 되었다, 이런 건데, 그럼 전개된 형태를 찾아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알았지? 자, x의 제곱, 그 다음에 x항은 3, 3, 자, 개수가 6이 되고 상수항은 3, 3, 9가 된다. 자, 요 원리에 의해서 인수분해를 한다는 거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얘는 전개할 때 합차 곱의 형태니까 앞에 제곱에 뒤에 거의 제곱을 뺀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2차항, 그 다음에 1차항은 플러스 2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3x가 되고 상수항은 마이너스 10. 자, 이거는 2차항의 개수는 3이 되고 그 다음에 x의 개수는 1과 마이너스 6, 1과 마이너스 6이니까 x항의 개수는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상수항은 마이너스 2. 이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 의미 아시겠죠? 그 다음에 다음 문제. 자, 다음 다항식의 공통인 인수를 구하고 인수분해 하세요. 뭐냐면 이 항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여기서 이게 곱으로 돼 있단 말이야. 그치? 각각이 인수분해 되어 있는 거야. 각각이. 근데 전체적으로 이게 곱의 형태로 바꾸자. 그럼 뭐냐면 분배 법칙을 떠올리세요. 그리고 그거를 우리는 공통인수로 묶어서 인수분해한다, 이렇게 보면 돼. 공통인수로 묶어서 인수분해한다. 다른 얘기로 하면은 얘가 이제 분배 법칙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봅시다. x가 분배됐구나, 이렇게 볼 수 있고 a와 플러스 b와 마이너스 c로 이렇게 곱의 형태로 바꿀 수 있겠다, 이렇게 보면 되고, 이것도 각 항이 이렇게 있는데 부호까지 쳐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x 하나를 뽑으면 여기는 하나 오면 되고 여기 마이너스 1이 마중 나오면 된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이거는 일단 숫자가 2, 그러니까 인수인데 요거 공약수가 나간단 말이야. 그것도 최대 공약수가 나가는 거지. 이해됐죠? 그 다음에 m은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이제 두 개까지 가능하잖아, 그치? 한마디로 최대 공약수로 쫙 뽑아내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m 하나로 서포트하면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에 3이 이제 마중 넣으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인수가 이제 약수의 어떤 그 성질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밑으로 보자. 보통 이제 인수 분해하세요, 이렇게 이제 나올 건데, 우리가 이제 잘 생각이 안 나면 무조건 자 분배 법칙을 생각합시다. 그럼 어떻게 돼? 숫자는 됐고 x 몇 개, x 하나, y 두 개로 묶어낼 수 있다. 그러면 전개했을 때 x 하나 오면 되고, 부호 마이너스에 숫자 2, 그 다음에 x 됐고 y 됐고, 이렇게. 이게 인수분해 끝이에요. 이해됐지? 그 다음에 이쪽은 자 4, 숫자는 4, a는 하나, b도 하나. 됐나요? 그럼 자, 첫 번째 이게 되기 위해서는 a 하나가 y 되고, 두 번째는 마이너스에 4가 일단 오고, a는 됐고, 그 다음에 b가 하나가 모자랐으니까 채워주면 된다, 이런 얘기.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공통인수니까 이제 숫자는 공통이 없고, 그 다음에 x 입장에서는 하나, y 입장에서도 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3과 x로 이걸 이제 마무리할 수 있고, 두 번째는 플러스 y로 얘가 이제 마무리되고, 세 번째는 마이너스 2만 오면 마무리. 자, 이 과정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연습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식을 인수분해 하세요. 그러면 이거 전개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같은 걸 찾는 거야. 공통인수는 요거네, 그치? 맞지? 여기는 공통인수는 이거란 말이야, 그치? 맞지? 쭉 살펴봐. 공통인수가 이거다. 이게 한눈에 보여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x-2라는 식에 의해서 a와 플러스 5로 이렇게 묶인다. 그러니까 이렇게 묶인다는 거야. 이렇게. 개념이 이겁니다. 이거 한 덩어리로 보면서 다음과 같이 분배를 해서 그 왼쪽의 식을 만들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맞지? 마찬가지. 그러면 이제 a-b를 한 덩어리로 보고, 그 다음에 그 안에 a-b가 와주면 되고, 마이너스 x가 이렇게 따라오면 된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고배 형태를 가졌으니까 인수분해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2x 플러스 3으로 이렇게 묶인 다음에 a-1이 오고, 그 다음에 뒤에는 이제 여기 플러스에 얘가 오니까 플러스 3a에 플러스 2가 오면 된다. 근데 이제 얘네들이랑 차이점은 뭐냐면 여기 동량이 있거든. 그러니까 3a가 여기 이제 4가 되면서 a 없어지고, 그 다음에 2가 1이 되면서 계산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야 한다 라는 겁니다. 동량이 있으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동량 정리를 하는 게 맞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해서 인수분해 하자. 딱 보니까 뭐예요? 이게 완전 제곱식이야. 그거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보면 돼. 2차식이야 일단. 근데 이게 뭐야? 전체적으로 제곱이죠? 그리고 상수항이 어때? 제곱수 맞지? 이러면은 완전 제곱식 가능성이 정말 높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 개수가 뭐죠? 1이지. 그거의 반의 제곱이 얘인지 확인해. 됐죠? 자, 1차항의 개수의 반을 제곱했더니 상수항이 되었다. 그러면 이건 완전 제곱식입니다. 살펴볼게. 자, x. 그 다음에 요거 뭐가 돼야 돼? 여기가 플러스니까 이게 플러스가 되면서, 자, 반의 제곱이니까 2분의 1 놓고 제곱. 이렇게 하면 제곱해서 2창 상수항이 나오고, 자, 플러스 2배 이거 곱하니까 플러스 x가 나온다. 이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야, 얘네들은 이제 차이가 있거든. 이거랑 뭔 차이가 있냐면, 자, 방금 전에 얘기했던 반의 제곱으로 이제 써먹으려면 이 창의 개수가 1이어야 돼. 그럼 이거는 못하나요? 할 수 있어. 자, 이렇게 보면 돼. 25로 묶어내. 그럼 어떻게 되죠? x 제곱이 되면서 마이너스, 자, 아래쪽에 25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됐니?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25분의 1 이렇게 묶을 수 있거든. 그럼 이 안에서만 봤을 때 어때? 이 창의 개수가 1이 돼요. 자, 그럼 살펴볼게. 이거 반의 제곱 한번 해보자. 반의 제곱이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5에 반이니까 5가 돼요. 맞지? 2분의 1 곱했으니까. 요거 약분하면은 1에다가 얘가 5야. 그럼 얘를 제곱하면은 뭐가 된다? 이게 되잖아, 그치? 맞지? 그럼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니?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지금 설명한 거 되게 중요. 이것도 마찬가지. 완전 제곱식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제곱수인지 판단한 다음에
중요한 건 4로 묶어내서 x제곱의 개수를 1로 바꾼다 이 얘기입니다. 플러스 어떻게 돼요? xy가 되고 플러스 요거는 자 4분의 1이 되는 거야 개수가. 이해됐죠? 그러면 요게 이제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 됐으니까 자 이거의 개수 사실 x의 개수는 뭐야? y잖아 그치? 그러니까 y의 반의 제곱이 요 상수항이 되느냐 이걸 보라 이 말이지. 이해됐죠? 되잖아. 그러면 완전 제곱식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진짜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그럼 봐. 이렇게 해놓고 얘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여기 마이너스니까 다른 색으로 써보자. 25 해놓고 얘는 어떻게 돼? x에다가 이거 보면 일단 5분의 1인데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제곱. 그럼 각각 제곱 하면 나오고 그치? 이거 나왔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배 이거니까 자 5분의 2 x다. 그럼 얘가 어떻게 돼요? 5, 20, 5, 25 5분의 2가 되는 거야. 인수분해가 됐죠? 완전 제곱식에다가 상수 곱해도 완전 제곱식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리고 이걸 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25를 이거 5의 제곱으로 놓으면 이 제곱으로 같이 묶어서 어떻게 들어가요? 5가 요 주어져 있는 요 1차식의 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5x 마이너스 1의 완전 제곱 이렇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바로 여기서 직접적으로 해볼게. 이거 그냥 만들어 가보는 거야. 자 5x 제곱하면 될 것 같고 1을 제곱하면 될 것 같아. 맞지? 여기까지 됐지? 자 2배의 이거 그러니까 10x까지 나오는데 마이너스니까 여기 마이너스 이게 한 번에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해됐죠? 이렇게 한 번이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길게 과정을 보여준 건 선생님이 설명했던 그 내용을 언젠간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서냐면 보통 2차 함수에서 사용되니까 지금 아예 못을 박아주세요. 알았지? 뿌리를 뽑아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건 지우고 바로 그냥 인수분해를 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죠? 자 앞에는 4x제곱이니까 2x 뒤에는 y 제곱 요거 해결됐어요. 중간에 플러스니까 일단 플러스 해놓고 확인 2배 플러스 2배에 요거 그럼 어때? 4xy 확인 끝. 그럼 인수분해 형태 마무리. 이해됐나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방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이제 완전 제곱식이 되는 어떤 조건을 이제 찾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어떻게 한다 그랬죠? 반의 제곱 어떻게 되죠? 반의 제곱이다. 그럼 5의 제곱이니까 25입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럼 자 일단 여기부터 자 a제곱 b제곱 그럼 어떻게 할까? 반의 제곱이 돼야 되니까 이거 아까 전에 이제 설명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되냐면 a 위주로 봐요. a 위주로. 그럼 a의 개수는 마이너스 24b다 이렇게 보면 돼. 이거의 반의 제곱이 상수항이 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상수항은 어떻게 되죠? 약분하면은 요게 12가 됩니다. 12 마이너스 12 그럼 요게 144 앞에서 해놨네 그치? b의 제곱 오케이? 그래서 얘가 144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474 자 요거로 a라 놓고 반의 제곱이 80이야 그러면 반의 제곱이 80일이 되도록 그럼 정리를 하면 a 나누기 2라는 것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1이고 루트 81은 9니까 결국 a는 무엇이다? 플러스 마이너스 18이다. 요 얘기는 18 또는 마이너스 18 이 두 가지 경우가 모두 만족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수항이 비어져 있을 때는 이렇게 하나만 나오지만 1차항이 이렇게 비어져 있을 때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하는 어떤 조건은 1차항에서는 두 개가 있단 말이야. 부호가 생겨요. 이거를 유의하도록 합니다. 요거 조심. 자 그러면 이쪽으로 가면은 어떻게 얘를 이제 여기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거를 요번엔 x로 한번 놔보자. 그럼 x의 제곱 x의 반의 제곱은 무엇이다? 25분의 1이다. 그러면 x 나누기 2라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5니까 5분의 1이다. 양변에 2를 곱하면 x는 무엇이다? 플러스 마이너스 5분의 2다. 이렇게 정리해서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5분의 2다. 이렇게 넣으면 되고 방금 전에는 이거 대신 플러스 마이너스 18이다. 이렇게 넣으면 그냥 해결되는 문제였습니다. 됐죠?
자, 역시 인수분해. 딱 보니까 뭐야?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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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기. 합차 곱. 아하, 합차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겠구나. 인수분해는 곱이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해? 2x, 2x. 그 다음에 여기는 3, 3. 합차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오케이? 어렵지 않죠? 자, 얘는 어떻게 해? 3a, 3a. 그 다음에 bb. 합차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어렵지 않아. 너무 쉬워. 자, 9x. 가로 9x. 자, 뒤에는 자 4분의 y. 자 4분의 y. 됐죠? 합차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됐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식을 인수분해 하세요. 자, 최고차의 계수가 이제 1일 때, 이때는 항상 형식이 자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됐죠? 뒤에는 이제 비워둬야지.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생겨요. 얘네들은 무조건 일단 이렇게 해놓고, 이런 특징이 있구나,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건데, 자 먼저 이제 이걸 보는 거야. 자, 곱하기 해서 15가 되는 거, 즉 약수란 말이야. 근데 얘네들을 더해서 뭐가 나와야지? 8이 나오게끔 약수를 정해보자. 그럼 뭐예요? 자, 3, 5, 15 어때? 15가 나오는데 더해서 8이야. 여기 이제 플러스 플러스 해서 3x, 5x를 만들어서 요거 계수 맞춰주고, 상수항은 애초에 15를 생각하면서 했기 때문에 당연히 맞고, 요게 이제 최종 나온 그 인수분의 형태다, 이렇게 보면 돼요. 두 번째도 한번 볼까? 자, 일단 여기가 플러스일 때는 이렇게 합을 해서 들어가는데, 자 상수항이 마이너스일 때는 빼기를 생각하세요. 빼서 3이다. 그러니까 플러스 말고 빼서 1이다. 일단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알았지? 일단 쉽게 빼서 3이 나와야 되니까 6, 3, 18 가능하겠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6과 3을 더해서 뭐가 나와야 돼? 플러스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큰 쪽이 플러스, 작은 쪽이 마이너스. 그러면 더해서 플러스 3x가 나오고, 계산은 어쨌든 부호가 다르니까 마이너스 18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충분히 예측이 가능할 겁니다. 이해되죠?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보면은 마이너스니까 두 개를 곱해가지고 20이 이제 나오면 되는데, y가 있기 때문에 y를 먼저 이렇게 좀 써놓고, 이제 숫자는 곱을 해서 20이 나오는 그거를 구하는데, 그 차이가 1이 나오면 되겠다. 그 다음에 부호는 나중에 정해주면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4, 5, 20이 떠오르겠지? 4, 5. 그럼 차이가 일단 1이잖아. 근데 이번에는 어때? 이렇게 곱하면 이게 되는 거 맞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어쨌든 요까지 되는 거 맞아요.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요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마이너스다. 근데 이제 합을 해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묶어서 마이너스 1이 계수가 되도록 하려면 절대값이 큰 쪽이 마이너스, 나머지 플러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모든 조건을 다 만족하게 된다. 이 두 조건을 다 만족하게 되는 형태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마무리 정리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일단 요거 최고차의 계수가 1일 때 이렇게 형태를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상수항의 부호에 따라서, 자, 상수항이 이제 플러스면은 그 둘의 약수의 합을 생각해서 1차항의 계수를 찾고, 두 번째는 상수항이 혹시 마이너스라면 그 약수를 찾는데 걔네들의 차이가 뭐가 되도록, 여기 부호 일단 상관 안 하고 차이가 이제 1차항의 계수의 절대값이 되도록 그렇게 한 후에 적절하게 부호를 이렇게 배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잘 이해해보세요. 그 다음에 482번, 이것도 비슷한데 얘는 어떻게 가면 되냐면, 좀 다행스러운 게 요건 3x로 시작하면 되고 얘는 x로 시작하면 일단 형태가 갖춰지는 거야. 맞지? 여기 플러스니까 합해갖고 4가 나오게끔 적절하게 따져주면 되는데, 1이라는 건 약수가 1밖에 없기 때문에 1에다가 3이니까 4가 나온단 말이야. 그치? 그럼 부호를 맞춰줘야지. 플러스 플러스.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자, 얘는 이제 적절하게 우리가 지워가면서 해야 되는데, 자 먼저 이렇게 해보자. 6x x 이렇게 해도 좋지만 보통은 2, 3 요거를 많이 이렇게 따지게 돼요. 알았지? 먼저는, 그러니까 차이가 별로 안 나게끔 좀 잡아주고 형태를,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이제 해보는 거야. 자, 이게 플러스이기 때문에
더해서 일단 요거 마이너스 신경 쓰지 말고 13이 나오도록 일단 좀 생각을 해보는 거야. 알았지? 그러면 13이 나와야 되니까, 자, 여기도 이제 6이니까 326 아니면 236이잖아. 그럼 일단 3, 2 한번 써봐. 그럼 9가 나오고 4가 나오잖아. 그럼 더해서 13 되는 거 맞잖아. 그럼 잘 왔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부호만 이제 정해주면 되는 거야. 둘을 곱했을 때 플러스가 되니까 부호가 같다라는 뜻이고, 더했을 때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니까 같은 부호 마이너스를 붙이면 된다. 검사는 뭘 해주면 돼. 자, 6x제곱 마이너스 9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3x 맞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같은 그 부호의 수 곱하기 해서 6이 나온다. 이게 바로 인수분해된 형태고, 이 각각 이것도 인수 그 다음에 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본 것도 인수. 됐나요? 그렇게 보면 돼. 인수는 이제 약수의 그 개념이랑 유사하다고 했으니까. 네, 마지막 이것도 어떻게 하는 거야? 2x 그 다음에 x로 이렇게 틀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채워놓기. 이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16, 뭐 23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 차이가 뭐가 나와야 돼? 1이 나와야 되니까 뭐예요? 후보는 얘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찾는 거야. 근데 일단 여기 2, 3을 한번 써봤어. 그럼 여기 2가 나오고 여기 3이 6이잖아, 그치? 요것 때문에 좀 조심해야 돼. 2가 나오고 6이니까 그 차이가 4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거 바꿔봐. 이제 이렇게 지우개로 지워가면서 바꾸는 거야. 그럼 어때요? 여기 3이 나오고 4가 나오잖아, 그치? 3과 4가 나왔단 말이야. 차이가 어때? 1 나오는 거 맞죠? 그럼 이렇게 놓고 마이너스 1이 되도록 어떻게 해? 4가 나오는 쪽에 마이너스 달아주고 나머지는 플러스 해주면 검산. 맨 앞에 보면은 이제 맨 앞에 보면 어때? 이렇게 곱하면 2가 나오는 거 맞고, 그 다음에 3에다가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1xy 나오는 거 맞고, 그 다음에 마지막을 이렇게 보면은 마이너스 6인데 이제 y가 빠졌죠. 근데 y는 제곱이니까 하나씩 이렇게 붙여주면 된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간항도 xy 항이 되니까 이 xy 항 계수는 이미 이제 맞춰놨던 거고. 이해됐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잘 익혀두세요.